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QR코드가 나오죠. QR코드 촬영한 뒤에 신광석 전문가 톡방에 입장하신 뒤 1357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주시고 입장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톡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톡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기존 상담도 해주세요. 동구바이오 궁금합니다. 추매해도 되는지라고 이렇게 이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종목 상담 접수가 됐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 상담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써주시면 방송 중에 올라온 종목들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주식왕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은 뉴욕 증시를 굉장히 잘하는 달인이시죠. 오늘 글로벌 경제 학시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네네, 아까 장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오페크 회의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좀 계속 증산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에너지 가격 유가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일단 유가가 지금 굉장히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상승했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이제 그 곡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다른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금 가격이거든요. 금 가격도 그렇고 구리 그리고 곡물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기사에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에서 그 본인들 회사의 그 고객들한테 그 좌초지정을 설명하는 뭔가를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왜 안 내려가는지 그들은 계속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안 내려가니까 네. 이거 내려갈 새를 주지 않고 개인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서 주가가 안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했다는데 네. 그거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네요. 개인 투자들이 주가를 사서 주가가 안 내려간다라는 게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예. 일단은 시장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제 금요일 날도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꼈고 그 전에도 이제 여기서 그 지금 요 차트 중에서 요 날 상승할 때도 느꼈는데 와 이게 안 내려간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죠. 의아하게. 여기서
이게 내려올 거였으면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가는 것처럼 했다가 조정이 0.8% 정도 나스닥의 하락이 나왔을 때 연속으로 이어져서 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면 옆으로 그냥 이렇게 기면서 좀 기다릴 수 있었죠. 근데 주가는 이것도 기다릴 새가 없는 거죠.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기는 것도. 네. 그냥 누군가가 계속 사들이는 거죠. 예. 지금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금요일 날 그 주요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실적이 되게 실망스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전부 다 그냥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다우존스 뭐 0.2%, 뭐 S&P 0.2%, 나스닥 0.3% 이렇게 올랐는데, 다만 이제 그 금요일 날 발표된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 이제 9월 소비 지출은 이제 조금 약간 증가세로 뭐 나오긴 했지만 전월보다는 좀 둔화가 됐고요. 그 PC 물가 지표도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PC 물가 지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소비 지출은 좀 둔화되고 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 그냥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제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그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거 똑같은 재료로도 충분히 내리려면 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큰 그림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어떤 습관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그 오늘 제가 비레크먼이라고 이제 그 비레컴이라고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네. 그 비레컴먼이 뭐 그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연준에 경고를 했죠. 그리고 다른 그런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뭐 인플레는 뭐 일어날 거다,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파월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파월은 인플레는 좀 일시적일 거고 물론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옐런 재무장관도 파월의 입장과 동일하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과 그 연준을 통제하는 연준의 의장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유명한 투자자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약간 막 혼란이 오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그 시장이 이걸 통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수십 번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시장 속에서 있었어요. 시장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시장이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니야? 2008년도에 뭐 세상이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코로나 뭐 내려오고 뭐 하고선 다시 올라갈 때도 이 팬데믹 이 현상이 그때 V자로 올라왔잖아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막 V자로 막 올라올 때도 이거 다시 한번 내렸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시장이 급락이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이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앞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 코로나의 그런 상황이 지금 아직도 되게 안 좋은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혼자 그런 어떤 혼자만의 그런 어떤 미련한 생각들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어떤 포지션을 베팅을 하고,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본인이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상품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 하이닉스 반등이 나올 거야. 내가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면 셀트리온 어제 팔았으면 셀트리온 내려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연준의 위원들이라든지 뭐 연준의 의장이라든지 뭐 옐런의 그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통제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
캐나다가 뭐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뭐 호주가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시장에서는 그런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 별 수 있겠어.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다른 그 밑에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금리라는 게 만약에 똑같으면 시장의 돈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똑같다면 뭐 삼성전자와 동네에 뭐 어디 식당에 금리가 똑같다면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로 이제 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미국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영향을 받는 거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올리는 거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시장에 하락을 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EU 쪽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졌었고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지금 이 변곡점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할 거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 판단을 잘 하시되 그 세상에 이런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를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서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어떤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방으로 쳤다가 그 잘못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은 이 통제자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잘 통제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잘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장도 분명히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있을 거다. 다만 그 와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막 뭐 그 유가 폭등이 나와서 19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간혹 얘기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건 1970년도고요.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금융시장도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양적 완화라는 거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 때 그 2008년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수습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본 시장이 이번에 코로나의 하락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틀어막으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수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좀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제 그 11월 4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죠. 파월의 기자회견.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좀 ADP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금요일 날에도 이제 그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파월이 11월 4일 날 테이퍼링을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식으로 150억 불씩 줄이면서 예상했던 수순으로 갈 거고 거기서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 아니냐를 우려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월한테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할 거예요. 질문은 뻔해요. 질문은 뻔하죠.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서 이제 파월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파월은 그런 어떤 여러 상황들을 굉장히 잘 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고요. 그냥 좀 그런 어떤 파월의 능력을 좀 믿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파월의 그 능력을 믿고선 11월 4일 이후에 이 지금까지 왔던 이런 양적 완화의 그런 어떤 시장 속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돈을 좀 덜 풀면서 이제 안 풀면서
이제 회사들의 자생력들, 실적을 내면서 가는 어떤 그런 시장들, 그런 시장들의 초입부로 가는 그런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때 시장의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계속 걸릴 거다. 좀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테이퍼링을 하는 거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별개고, 그 금리 인상은 이 테이퍼링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보면서 할 거다.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아마 얘기할 확률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시장에 너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고용 지표도 만약에 이제 조금 또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도 좀 좋게 나오고, 11월 4일 날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이제 그 목요일 날 개장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가의 흐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예, 좀 중요할 거고, 그때 흐름이 크게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시장이 조금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좀 지금까지 물려 있는 계좌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하고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 속에 있는데, 좀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약간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시장의 방향이 위로 가느냐,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일순간 조금 흔들려서 좀 시장이 하루 이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나락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냥 시장에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뭐 그때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시장의 큰 방향은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고, 또한 그거를 계속적으로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의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런 불필요한 자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좀 시중에 이제 그런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덜 풀면서 이제 뭐 좀 건전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그런 흐름들은 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움직이지 않는 답답한 흐름 속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번 주 다음 주만 잘 고비만 넘기면 좀 그 이후에 본인들의 계좌들이나 저희 계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좀 건강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적을 실제로 낼 수 있고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골라서 선별해서 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1357을 꼭 기억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코너가 종목 상담 코너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종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연임이 가능할까요? 연임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연임은 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약간 파월은 공화당 쪽의 라인이거든요. 공화당 쪽의 라인이고 지금 민주당 쪽의 라인이긴 한데,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월이 연임을 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연준 의원도 사실 시장에 좀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네. 파월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연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연준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파월은 연임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 네. 연임과는 이 주식이 관계 이슈는 없다라는 네네네.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을 통해서 이 신광섭,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1357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 참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리라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들어왔는데 종목 하나만 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평당 19,450원, 비중은 1억 2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비중을 퍼센트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금 보유 비중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진입 시기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뽀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안녕하세요라고 윤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씨님도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스리라님께서 비중 36%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종목 고민은 LNF입니다. 매수가는 19만 3,300원, 비중은 12%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0.3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8만 4,700원에 마무리가 된 LNF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LNF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네, 2차 전지 네, 이야기를 2차는 소재 하시면서 관련주죠. 나왔죠. 네. 일단은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받아서 이제 주가의 회사 이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시가총액 6조 4천억인데요. 6조 4천억. 네. 근데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걸 지금 6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그걸로 뭐 비교할 수는 없죠.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일단 근데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리튬 인산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사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종들한테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힐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약간 그런 투자 심리에 조금 여태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재료만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도 합리화하고 여태까지 이제 가격을 끌고 올라왔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 끝도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 갈 수는 없는데 이 LNF라는 종목 자체가 너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다라고 지금 보여질 거예요. 12,000원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지금 20배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밑에 여기 보이시면 기관들의 그런 매도세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 속에서 좀 약간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곤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좀 새로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가격이 지금 19만 3천 원 정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그 리튬 인산철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내려올 때 조금 그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제 주식은 뭐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6조 4천억에 영업이익 100억도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뭐 무섭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으니까 이 밑에서도 못 산 거죠. 여기서도 저는 8만 원, 9만 원에서 샀어야 되죠. 그런 이게 뭐 실적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또 2배를 갔죠. 근데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슈팅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냐 알 수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험 관리는 조금 하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밑에서부터. 그리고 실적은 그런 부분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의 요소가 생겼다. 지금 실적에 비해서 꿈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니 지금 18만 4천 원이고 지금 매수가 19만 3천 원이면 하루 이틀 정도만 올라와도 매수가 이상은 올라오니까 지금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지금
조금 그쪽에 약간 안 좋은 이슈들이 조금 있으니 일단은 이 업종은 조금 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나오고 나서 너무 비싸니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지켜보다가 2차 전지 이 LNF 똑같은 종목을 지켜보셔도 되는데 조금 여기서 바로 그냥 지금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조금 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천천히 다시 모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좀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LNF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25,7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0.2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9,6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2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19,650원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네요. 매수가는 25,700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디스플레이 업종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뭐 LG 전자, 뭐 예전에 OLED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였던 뭐 덕산 네오룩스, 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조정권에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OLED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좀 흐름이 이번에는 좀 괜찮게 흐름이 나오나 이렇게 그 어떤 모양이 나왔었는데 그냥 좀 흘러내리는 모양이 이제 지수가 밀리고 또 이제 그 반도체 뭐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업종들이 다 내려오면서 좀 같이 조정을 보인 모습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밑에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조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 속에 있거든요. 일단은 비중이 25% 정도 가지고 계시고 25,000원 정도 부근이시면은 일단 요 정도 부근인데 요 정도 부근에서 저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이후에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이제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조금 내려올 때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공매도는 이제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는 조금 항상 좀 지금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핸드폰도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7조 정도 돼요. 7조 정도. 예, 7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 매출이 1년에 한 25조 정도 되죠. 25조 정도 되는데 그 2020년도, 19년도, 뭐 18년도 요때 이제 적자를 찍고 있다가 지금 2021년도에 6월 달에는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그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전자나 이 LG 그룹주들이 조금 약간 2021년도에 들어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걸맞게 주가는 좀 화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일단은 뭐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좀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지루하게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좀 뭐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회사 자체도 좀 괜찮아질 거고 지금 시가총액 7조면 매출이 1년에 25조가 나는 회사에서 시가총액 한 7조 정도를 내는데 7조면은 사실 PER 10으로 치면 1년에 영업이익이 7천억이라고 했을 때 PER 평균 PER 한 10 정도를 보면은 평균 이제 영업이익이 7천억만 나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7조 정도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1조 2천억 정도를 냈죠.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PER 10만 곱해도 12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7조죠. 7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비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싸요. 근데 물론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싸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싼 건 또 계속 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뭐 인기가 없어서 싼 거니까 또 그 부분을 또
그게 싸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또 너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발로 하면 저평가죠. 그러니까 충분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성장 동력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OLED TV나 이런 부분의 판넬이나 이런 것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를 하긴 하지만 핸드폰을 위주로 하죠. 핸드폰을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 패널이나 이런 걸 하진 않죠.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에 그 LCD 텔레비에서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TV에서 OLED TV로 넘어올 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패널을 하지 않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LCD 패널 가격과 OLED 패널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시점이 와서 아, LG 디스플레이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부각을 한참 받았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LCD 가격이 또 다시 하락을 하는 어떤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 하락에서 좀 멈추면서 시장만 돌아서 올라가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5,000원 권역까지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물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좀 들고 지켜보자. 일단 들고 지켜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2,000-23,000원 정도 부근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인바이오젠입니다. 매수가는 4,04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인바이오젠 오늘의 종가 상황 3,830원에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3.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인바이오젠, 매수가는 4,04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바이오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시간으로 물어보신 분이죠. 네.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리. 인바이오젠 이거 왜 사신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그 밑에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까?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얘네들 계열사거든요. 얘네가 오. 모 회사예요, 인바이오젠이. 근데 오. 그 뭐 빗썸을 인수한다 뭐 해갖고 그럼 호재가 좀 많을 텐데. 빗썸을 무슨, 인수한다 그죠? 뭐를 해갖고 앞전에 네.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빗썸을 인수하고 뭐 할 때 이제 약간 작전주처럼 올라갔죠.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좀 땡겨 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냥 터져버렸는데. 네. 그래서 한번 왜 샀는지 특별히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 종목을 제가 왜 약간 관심 있게 보냐면 제 친구가 이거를 여기서 사서 잘 사셨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친구들이 막 따라갔다가 어머나. 예. 어머나. 여기서 다 박살났죠. 여기서. 어머나.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올 때 제가 이거 빨리 팔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못 간다 이거. 못 네. 간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은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네. 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슬금슬금 밀고 내려올 때 이게 위험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이 거래량 터진 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 무슨 바이오 회사를 인수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전혀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약간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량이 터졌어요. 물량이 터지면서 쫙 밀렸죠. 쫙 밀렸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다시 모양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제가 이 종목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왜 여기서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비덴트나 버킷 스튜디오나 뭐 빗썸이나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인수했던 어떤 그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바이오 회사를 가지고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회사의 어떤 부분의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좀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회사인데 일단은 왜 사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얘기가 그런 거라면 그러면 저도 뭐 들고 있으실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사실 지금 좀 이 종목을 들고 버티기보다는 매수가도 지금 사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들어가신 네. 거고 뭐 거의 뭐 현재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라서 네. 그냥 들고선 그냥 10% 들고 계속 버티시면서 그냥 보실 거면 보셔도 되는데 지금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이런 어떤 종목들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종목만 지금 못 가고 있다. 인바이오젠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덜 올라간 종목으로 사신 게 아닐까요? 인바이오젠을. 영상 콘텐츠 버킷 스튜디오를 사긴 너무 높아서. 뭐 어떻게 그럴 보세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거라면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왜 사셨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두시면 제가 네. 이건 말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하려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버킷스나 뭐 린님께서 비덴트나 지금 답변 남겨주셨습니다. 모르고 사셨다고. 모르고 하셨네요. 사셨으면 그냥 네.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모르셨던 게 훨씬 낫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네. 영양가가 없는 종목이라서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선수의 영역으로 진짜 이 앞전에 이 흐름을 보고 이거 작전주구나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선 들어가셨으면은 그리고 뭐 내가 찾아봤을 때 이게 작전주다 하고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자세히 다 뜯어봐요. 공시랑 다 뜯어보고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다 들어가서 본 다음에 이거 뭐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지를 추측을 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버티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본 거고 지금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 밑으로 밀었고 근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 비덴트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얘만 안 움직이냐. 그렇네요. 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100% 그때 아마 그 투자자분은 안 들고 계실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주면 그냥 미련 없이 팔고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이오젠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127,700원, 비중은 9%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10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1.46% 상승을 한 가운데 장중에 108,00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는 127,7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이거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좋네요. 훨씬 진짜 SK 하이닉스를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앞전에 기대감에 수주가 막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에 막 올랐어요. 막 올랐는데 수주는 했는데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시면 수주를 막 하고 해서 이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를 돌면서 수주를 막 받았는데 2021년도 실적 보세요. 적자가 8천억이에요. 수주를 받고 뭐를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죠. 전년도에 1년 동안에 744억의 이익이 갑자기 또 적자 전환을 한 거죠. 그 전에 주가가 되게 안 좋았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실적을 6월 달에 까보니 적자인 거죠. 적자.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죠. 지금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는데 SK 하이닉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할 때가 됐죠. 반등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적자가 나왔잖아요.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 적자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만큼만 안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주가는 반등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을 때는 하이닉스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적을 깠는데 실적이 좋다는 거죠. 실적이.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있어서 여기서 실적을 깠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아직까지 저점이 여기가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를 지금 반등할 때 여기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구간에서 따라가지 말자. 지금 아직 실적이 좋다. 뭔가 이상하다. 반도체 업황 안 좋고 뭐 계속 가격 떨어지는데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돼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한국조선해양처럼 이렇게 완전히 눈으로 보여졌을 때 이보다 더 최악은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가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성과 이제 분위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수주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수주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흑자로 전환. 그러니까 이 2분기까지 적자가 3분기 때 흑자로 전환한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선박 수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성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성 상승이 예상된다. 하이닉스하고 오, 반대죠. 그렇네요. 하이닉스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을 깠는데 실적이 좋은데 과거의 실적은 좋은데 지금 지난달에 반도체 가격만 10% 이상 하락했죠. 예, 그러니까 이 아직 약간 한국조선해양과 이 하이닉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내려오면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좀 한번 사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쁠 것은 없다. 지금 이 상황 나쁜 건 속에서. 다 나왔다. 예, 나쁠 건 다 나왔고 이제 성과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예,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업종 자체는 조금 괜찮게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나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붙죠. 예, 수급도 붙고, 예, 수급도 붙고 실적도 돌고 그렇네요. 최악의 상황도 나왔고 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랑 지금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여러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EU에서 지금 그 동의를 하는 거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이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면 LNG선 분야의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네. 니네가 뭐 대우조선해양의 LNG 부분을 딴 데로 팔건 네.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좀 골치가 아프죠.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다른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좀 약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일단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다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됐죠.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모든 같고요. 악재는 나왔다. 예,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네.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 있고 127,000원이면 지금 한 20% 정도, 한 25% 정도 물려 있는데 비중 9% 정도 되니까 좀 지켜보면서 올라가다가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죠. 물타기 언제 하는 거냐고. 궁금해요. 물타기 언제 하는 거냐고 건지. 물어보시죠. 지금 이제 내려오면 좀 이때는 이 저점 부근에서는 잡아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9만 다시 원 나오면? 부근, 예, 다시 네. 밑으로 조정을 주면 무서워하기보다는 여기서 최소 밑으로 하락을 한다 해도 하락의 그런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냥 이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건 손절이 아니라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좀 사볼 만하다. 그러니까 좀 올라갈 때 뭐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서 127,000원 넘고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오히려 이거는 조금 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단가 조금 낮추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나도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주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매수가는 9,02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 하락하면서 8,01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뭐 회사는 좋죠. 예, 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좋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막 계속 또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주가가 또 이제 회사의 그런 어떤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조금 인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은 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고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어지면서 거래량도 좀 줄면서 좀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또 자기 회사의 또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하방 여력은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생산 판매 업체인데 이제 피부과 처방 1위 업체죠. 피부과 처방 1위 업체고. 그렇군요. 예,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비뇨기과 처방에서도 또 이제 그 어떤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또 네. 특이하게 그 여러 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뷰노 지금 상장되어 있는 뷰노라는 회사와 지노맨 네. 컴퍼니라는 회사도 이 회사가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좀 재미가 들려서 자꾸 이 회사 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투자를 해요. 잘하시는군요.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좀 약간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D&D 파마텍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좀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게 상장이 될 때
조금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모든 종목들 아까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동구바이오텍도 마찬가지인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다 인기가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이게 평상시 주식시장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일시적으로 또 인기가 생기면서 또 앞전의 상승처럼 이렇게 상승이 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비중 20%에서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계속 돈만 묶이니까요.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고 크게 움직이지 않고 또 기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흐름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수급은 계속 좀 붙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았죠. 코스피 같은 네. 경우 매수가 많고 코스닥도 매수가 많았는데 기관들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네. 이제 그 포모 올라갈 때 못 사고 이제 내려오니까 기관들이 좀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동구바이오제약도 이제 수급이 좀 붙고 있고요. 일단 회사 네. 자체는 좀 괜찮은 회사니까 일단 D&D 파마텍이라는 그 바이오벤처 기업이 좀 이제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하면 평가 차익이 기대가 되고 하니까 아마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또 이 회사가 CTC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긁어 모으고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가. 그렇습니까? 네, CTC 바이오라는 회사의 네. 지분을 지금 계속 긁어 모으면서 지금 이 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일을 하는 어떤 부분도 하지만 약간 이런 거에 재미를 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블있지 뭐 CTC 바이오의 이제 그 뭐 동구바이오 제약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CTC 바이오의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동구바이오 제약과의 어떤 시너지가 예상된다 하면서 지금 이 회사를 조금 계속적으로 지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좀 한번 그냥 뭐 일부의 포트를 조금 가지고 일단 기다려보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목 상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번 주가 지나가고 일단은 그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없어지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괜찮아진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들고 좀 버텨보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와중에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평상시에 그 가격 변화가 없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면 이런 상승의 어떤 이런 기회를 준다면 거기서는 조금 이제 그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아보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의 이유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 고민은 어떻게 하지라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신광서 전문가님 또 오시니까요. 그때 다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목에 핏대가 서시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네. 차분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상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요.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